카메라 앞에서는 끝났다고 울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결혼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나는 솔로 30기 옥순과 영호를 둘러싼 위장 이별 논란은 단순한 최종 회 직후 라이브 방송에서 옥순은 영호와 이미 결별했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외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신설, 결혼설, 상견례 의혹까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청자들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방송 내내 뉴질랜드 신혼여행까지 이야기하던 두 사람이 너무 갑자기 남남이 됐다는 설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영호는 직접 나서서 결별을 확인하지 않았고 침묵은 오히려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울산에서 흘러나왔다는 한 폭로였습니다. 영호의 여동생과 가까운 지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옥순과 영호가 실제로는 헤어진 것이 아니며 양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혼수와 예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의 집안은 전문직 가문으로 알려졌고 여동생 역시 치과 의사로 언급됐습니다. 방송 이후 옥순의 태도와 인성 논란이 커지자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했고 병원 평판까지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결별 발표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가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옥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도쿄 여행은 전 직장 동료와 간 것이고 오스트리아 여행 사진 속 손은 가족의 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끝난 관계라면 영호가 직접 한마디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계속 침묵했고 옥순만 방어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헤어진 사람의 태도인가? 아니면은 결혼을 숨기려는 사람의 태도인가? 하지만 위장 이별 의혹보다 더 큰 분노를 부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월 27일 만들어진 여성 출연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 이른바 걸스토크 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목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순자는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순자에게 사적으로 경수를 만나고 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순자를 압박하고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촬영지 숙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옥순과 영숙, 그리고 정희로 언급된 세 사람은 순자의 방 바로 옆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경수를 억지로 붙잡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순자의 외모와 조건까지 거론하며 조롱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순자에게 그대로 들렸다는 점입니다. 믿었던 동료들의 목소리로 자신을 향한 멸시와 비웃음을 듣는 순간 순자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새벽 4시 30분 순자는 급성 증상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순자가 병원으로 향한 뒤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달리기 미션에서 자신이 넘어진 일을 두고 순자가 앞에서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졌는데도 그 고통보다 경수의 마음을 차지하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여론의 심판이 시작되자 관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정희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순자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영숙도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순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탄은 옥순의 인스타그램에서 터졌습니다. 옥수는 자신이 따돌림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순자와 나눈 대화와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습니다. 분량은 약 10장에 달한다고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해명이 아니라 자멸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옥수는 자신이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은 그 글에서 진심 어린 사과보다 자기 방어와 이미지 세탁을 먼저 보았습니다. 결국 걸스토크 방으로 묶여있던 세 사람의 관계도 산산이 깨졌습니다. 영숙과 정희는 옥순을 인스타그램에서 언팔로우했고 끈끈해 보였던 연대는 하루아침에 손절로 바뀌었습니다. 옥수는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해 해명글과 캡처본을 삭제하고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성 출연자들의 폭로전이 진흙탕으로 번지는 동안 남성 출연자들의 태도도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철은 현직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방송 이후 리뷰와 인터뷰에서 세상의 한쪽만 100% 잘못한 사건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처럼 들렸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피해자의 고통을 흐리는 양비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큰 논란은 순자를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상철은 왜 문 앞에서 남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듣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처럼 들렸고 대중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분노했습니다. 상철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를 탓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상철은 6월 2일 의견을 공유해 주어 감사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식 답변을 드리겠다는 짧은 글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으로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사과가 아니었고 대중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영식의 입장문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려 유난히 차가웠던 겨울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습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응원도 질책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장만 보면은 성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긴 글 어디에도 순자를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응급실까지 실려간 동료의 고통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장만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리뷰 영상에서 순자가 고립되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영식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함께 웃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다는 언급이 나오며 여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말을 보여준 사람들은 경수와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따돌림 의혹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경수는 방송 편집과 오해 속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믿었습니다. 경수는 방송 종료 후 인스타그램에 순자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전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가려졌던 진심이 미방분을 통해 드러났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 당시 주변 시선을 피해 마스크를 쓴 채 조심스럽게 만났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나고 최근에는 금요일 저녁 함께 굴찜을 만들어 먹는 다정한 모습까지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거짓 해명과 폭로전 속에서 무너졌고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도 진심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솔로 30기 논란이 남긴 가장 강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타인을 짓밟아 얻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남을 공격해 지킨 이미지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끝까지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에 대중의 응원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옥순과 영호의 비밀 결혼 의혹이 어디로 향할지, 상철과 영식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아직 끝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카메라 앞에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카메라 밖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진 이유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좋아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사랑의 경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압박했다는 구조였습니다.
순자가 경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외모와 조건을 비교하는 말로 훼손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 예능은 감정을 보여주는 무대이지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옥순의 해명 방식도 두 논란을 키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면 먼저 순자에게 조용히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방식은 대중을 향해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모양에 가까웠습니다. 순자의 상처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평판이 먼저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사건의 중심은 해명에서 2차 피해로 옮겨갔습니다. 그때부터 옥수는 자신을 방어하려 할수록 더 깊은 의심과 비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호의 침묵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별이 사실이라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명은 영호 본인의 직접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전략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미 수많은 모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차가운 발표, 울산발 폭로 가족, 반대설 결혼 준비 의혹,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 뒤 침묵이 하나의 흐름처럼 엮이며 위장 이별 의혹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솔로 30기가 남긴 상처는 프로그램 하나의 후폭풍을 넘어섰습니다. 방송은 사랑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시청자들은 그 안에서 질투와 배제 침묵과 자기 방어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자신을 포장했고 누군가는 법과 성찰의 언어로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제 더 이상 말의 포장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불렀는지, 누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 누가 끝까지 침묵으로 빠져나가려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장면은 결국 새벽 4시 30분의 구급차였습니다. 그 시간은 이 사건의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촬영장의 한 장면이었을지 몰라도 순자에게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보다 계산된 해명과 관계 손절이 먼저 나왔다는 점이 이 논란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지켜졌어야 할 것은 출연자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가장 늦게야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